안녕하십니까. 이제 7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인데, 중요한 게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거 다른 그 수업 하다가 어떤 학생이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고, 기말고사 범위 너무 적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거고, 나머지 요거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건 뭐냐면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도 뺐잖아요. 이거 너머에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수업이 좀 모자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요거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험 범위는 여기 지금 색깔 선택되어 있는 얘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해버리면은 이게 7장이고 기말고사가 5장이에요. 그럼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하게 될 데이터베이스는 오늘 하게 될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얘는 기말고사에 들어가고 저 뭐냐 이 전까지 그러니까 7장 프로그래밍 언어였나? 프로그램 언어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당연히 3장은 빠지고요. 이렇게 시험 범위 요거랑 이렇게 이건 기말고사 위에 건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되니까 착오 없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 관련돼 가지고 사실 뭐 질문 뭐 여러 친구가 좀 해주긴 했는데 대부분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파워포인트 위주로 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푸시면 되죠 뭐. 네, 그렇게 푸시면 되고, 요즘에 컴퓨터로 수업 많이 만들고 마우스로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터널 증후군이 오는지 이거 손목이 시큰시큰하네요. 마우스를 좀 바꾸든가 해야지라고 했지만 터널 증후군 방지하는 마우스는 게임용이 아니라서 좀 사기가 좀 그렇다고 뭐 제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주책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있는 거 다 풀어보시면 거기 있는 것만 다 맞아도 한 70점? 80점? 7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인데 제가 지난주에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다른 말로 뭐냐면 쿼리라고 해요. 쿼리 지리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왜냐? 이거는 여러분들 교양이니까 교양 수준에서 딱 끝내면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교양 수준에서 딱 끝내시면 되고 전공하시는 친구들은 뭐 전공 수업 때 빡세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남일이네요. 그죠? 남일이라고 하기는 제가 전공을 하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항상 쓰고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에 있는 뭐 여러분들 전화기에 있는 목록들, 그 전화번호 목록이나 카톡 그 친구들 목록 뭐 그런 것들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항상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이 모여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간단하죠. 이거 뭐 옷이 왜 이렇게 늘어나 보이냐 이거. 자, 이 카메라가 반전이 돼 있어가지고 머리가 엄청 많이 비었네요. 그죠?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데이터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아직 처리되지 않는 값이라는 건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자, 이 수업을 듣는 40명 학생. 이 수업을 듣는 40명 학생은 뭐예요? 아직까지 아무도 처리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값이죠.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공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처리. 쉬운 말로 뭐 가공. 둘 다 어려운 말인가요? 어쨌든 가공 이렇게 가공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자, 40명 학생, 이건 그냥 단순한 데이터죠. 근데 여기에다 뭘 집어넣느냐? 40명의 학생인데 여기에 뭐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안경 낀 사람 몇 명, 안경 벗은 사람 중에 몇 명은 라식 수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울 사는 사람, 뭐 대전 사는 사람, 부산 사는 사람, 뭐 대구 사는 사람, 목포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다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넣어버리면 가공이 된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정보가 되죠. 데이터가 가공이 되면 정보가 된다. 이거는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산업 기사, 사무 자동화, 컴퓨터 활용률 1, 2급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관련 있는 데이터의 저장소라는 거죠. 관련 있는 데이터의 저장소. 관련 없는 데이터가 있나요? 사실 관련 없는 데이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럼 여의도에 모여 있는 게 하나에 관련된 거죠.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 대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다 관련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없는 데이터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데이터는 없다. 근데 의미의 가치가 있겠죠. 그죠? 어떤 거는 그냥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이래버리면 정말 가치가 없죠. 그죠? 근데 여의도에 모여서 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사람이 몇 시에 몇 명 정도 오더라.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같은 걸 하면 되겠죠. 그죠? 프로모션 하는 사람들이 가서 영업을 뛰면 되겠죠. 자, 서로 논리적으로 관계돼 가지고 통합 관리되어 있는 데이터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통합 관리된 데이터의 모임. 이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 해가지고 옆에 표로 돼가지고 엄청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어려운 말로 이렇게 있긴 한데 우선 이거부터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돼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의 모임, 여기 얘기했죠. 그리고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2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보고 싶다 이랬는데 2학년 1학기 때 대학 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대학 수학이라는 수업을 계속 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떠봐요. 그럼 같은 데이터인데 중복이 되면은 용량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저장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특징인데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관계가 있는 데이터가 함께 있다. 그리고 중복을 최소화하고 무조건 저장이 되어 있다. 보조기억 장치는 뭐라 그랬어요? USB도 물론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지만, 하드디스크도 제가 하드디스크도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했죠. 주기억 장치는 뭐였어요? 램이었죠, 그죠? 주기억 장치는 램입니다.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동시 접근,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접근해가지고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보안성 유지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요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럼 영어로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DBMS. 다 영어인데 뭐만 한글이에요? 관리잖아요. 그럼 관리가 영어로 뭐예요?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래서 DBMS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여기 전화번호부, 여기 연락처가 있죠. 아유, 속도가 엄청 느리네요. 이 연락처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연락처 다 있잖아요. 이게 DBMS 가장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들도 요걸 사용해 가지고 뭐랍니까? 관리도 하죠. 뭐 지우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이거 이 얘기 또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그냥 풀면 되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소프트웨어다. 시스템 이꼴 시스템은 비슷한 말이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은 뭐냐? 하드웨어도 포함이 된 겁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포함된 거예요. 그 시스템. 두 개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요원들이 서버실 가가지고 뭐 어떤 거 막 컴퓨터 막 연결해가지고 막 치고 막 빼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케이지 같은데 그런 락 같은데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DBMS 프로그램들인데 뭐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게 뭐 파워빌드나 SQL이나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워크스테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구조인데 사실 전공을 한 친구들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뭐냐? 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잘한 용어가 너무 많아요. 자잘한 용어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다행인 게 뭐냐? 자잘한 용어 시험 때만 살짝 기억하시면 되죠. 시험 때만 살짝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 다행인 거는 예상 문제에 다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필드라고 얘기한다. 그럼 레코드에 대한 설명이 왜 없냐? 그죠? 그래서 이거 볼 필요 없고, 필드는 더 간단히 한국말로 뭐냐? 속성이에요. 속성입니다. 속성 값인데 뭐냐면은 특정한 종류, 이 뭐야? 특정한 종류란 뭔 소리죠 이게?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건가? 뭐 필요 없는 얘기고, 데이터의 종류예요. 뭔 소리? 이거 또 다른 말로 데이터 유형인데 뭔 소리냐면은, 자, 데이터 필드,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속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름 밑에는 뭐 만들어야 돼요? 이름만 들어와야 되죠. 이름 말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문자가 들어와. 이름에 문자, 저번에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에 뭐 저런 것도 있네. 이름이 00, 숫자 00인 사람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이름 여기 있죠. 홍길동씨. 홍길동씨가 이렇게 있는데 이름 이렇게 됐다. 그럼 당연히 생년월일 관련된 거, 주소는 주소에 관련된 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 필드, 그러면 각각의 필드에 맞는 값이 들어왔죠. 홍길동, 학번, 생일, 주소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레코드는 누구 레코드예요? 홍길동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홍길동 레코드.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필드에 이렇게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값들이 쫙 저장되어 있는 이거를 레코드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때 가끔씩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이 하는 게 사실 집중도 높이려고, 오프라인 수업 때는 집중도 높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가지고, 얼굴도 줄여야지 부끄러우니까. 자, 중요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 내고 뭐 저런 소리 내긴 하는데 대면 수업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자, 교양이니까 다행입니다. 전공은 지금 대면 수업 하고 있는데. 자, 파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코드가 이런 레코드가 모이면 뭐가 되냐? 막 모였죠, 그죠? 쫙 모였어요. 그럼 레코드 해가지고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뭐 40명의 학생이 레코드가 모였다. 그러면 김정환 교수 수업, 그냥 뭐 컴퓨터 수업을 할게요. 컴퓨터 수업. 그럼 컴퓨터 수업을 듣는 40명의 학생들이 모였죠. 그럼 이거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 있는 것들끼리 모였죠, 그죠? 자, 1번 레코드, 2번 레코드, 3번 레코드 쭉 해가지고 각각의 레코드가 쫙 들어왔죠, 그죠? 각각의 레코드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그 레코드 이 전체를 다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있는 파일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김정환 수업을 듣는 학생들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뭐 근데 뭐 이런 것도 다 모여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얘기고. 자, 이것도 뭐 사실은 다 거의 필요 없는 얘기긴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파일인 파일 1. 이렇게 이제 파일 1을 열어보면 뭐가 있겠어요? 김정환 수업.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다 있겠죠, 그죠? 자, 그렇고요. 뭐 필요 없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추상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요런 게 그 뭐냐, 세 가지를 세 가지 한다. 데이터베이스도 추상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뭐냐면은 일상생활에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추상화 시키는 게 중요하죠. 추상화한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면은 다 입력을 할 수 없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40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로 텍스트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학생 왔어요. 이 학생은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90kg 정도면 안경을 꼈으며 머리 스타일은 어떤 거고 뭐 집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뭐 기숙사에 살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자세히 뭐 눈 옆에는 점이 있고 수염이 나 있고 왼쪽 귀 밑에 점이 있고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럼 학생을 데이터베이스를 딱 심었다. 그럼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딱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마우스로 글 적는 것 때문에 손목이 더 아픈 건가? 뭐야? 학번,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학과, 이 정도만 있으면 되나요? 이 정도만 있으면 이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만약 장학금 준다? 장학금 관련된 거 하려면은 그 1등부터 13 이렇게 나눈 걸 뭐라고 그러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성적, 누락 성적이 아니고 누적 성적이죠. 누적 성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추상화입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사자하고 막 코끼리하고 뭐 그리면서 코끼리 안 그랬나? 뭐 사자, 곰 뭐 이런 거 그리면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관점인 뷰를 세 단계로 추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나옵니다. 세 단계로 있는데 이 세 단계 뭐냐? 물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뷰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스키마. 자, 스키마 뭔가 게임 단어 같죠, 그죠? 자,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의 종류와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게 스키마입니다. 무슨 게임 이름 같죠, 그죠? 스키마, 진짜 게임 이름 같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물리적인 단계는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동차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 단계는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쭉 그대로 그냥 합쳐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겉에만 딱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뷰 단계인데 뷰는 뭐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 뷰를 적으려고 했다가 보는 거 적으려고 했네. 뷰는 보다죠, 그죠? 그 뭐예요? 사용자가 그냥 보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을 바로 뒤쪽인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화의 세 단계입니다. 세 가지 단계. 물리적인 단계는 하나의 물리 스키마, 그리고 논리 단계는 하나의 논리 스키마, 그리고 서브 스키마 혹은 뷰 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단계 얘기하면은 내부 단계예요. 근데 저도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항상 헷갈렸던 게 논리적인 게 왠지 내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이랬었는데 내부 단계, 물리적인 단계예요. 뭔가 좀 근데 좀 이상하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자, 저장 장치의 내부에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와 위치를 결정을 한다. 뭐냐?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죠. 어디다가 저장을 하겠냐 이런 거예요. 어디다가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물리적인 거, 내부 단계. 그래서 하위 수준의 접근 방식을 다루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직접 움직이니까 컴퓨터는 하위일수록 딱딱해요. 뭔 소리냐면은 하드디스크 어때요? 하드디스크, CPU, 또 그래픽카드 이런 거 컴퓨터 본체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위 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일수록 소프트웨어가 되죠. 소프트하게 넘어갑니다. 자, 하위 수준의 접근 방식을 다루고 바이트가 어떻게 저장 장치로부터 변환이 되었는지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와 상호작용을 이루고 하위 뭐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단계는 논리적인 거니까 이제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관계를 기술했다. 자, 그리고 논리 스키마는 요 단계를 이제 스키마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논리 스키마는 여기가 논리 스키마인데, 자,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 필요 없다. 복잡한 게 뭐겠어요? 하드웨어가 참 복잡하죠, 여러분.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은 컴퓨터 잘 모르는 친구들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알 필요 없이 나는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 프로그램으로 딱 짜져 있는 거. 우리 전화번호부, 그 핸드폰에 연락처 보면 어때요? 연락처 프로그램은 엄청 길겠죠. 근데 나는 뭘만 사용하면 돼요? 그냥 연락처만 보면 되죠, 그죠? 연락처만 쭉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딱 누른 다음에 전화 누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단계인데 이거를 외부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단계. 이건 뭐냐면 외부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개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전화번호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화번호부 연락처죠. 연락처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 연락처가 뭡니까? 연락처 자 보세요. 그럼 연락처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거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CPU는 얼만큼 쓰고 저 램은 얼만큼 쓰고 용량은 얼만큼 그런 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난 뭐만 하면 돼요. 실행시켰을 때 화면만 보이면 되죠. 보다 영어로 뷰죠. 그래서 뷰예요. 외부로 노출돼서 보여주는 거. 이게 뷰입니다. 이게 최상위 단위예요. 단계. 그래서 논리 단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친숙한 뷰 형태로 변환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서브 스키마 혹은 외부 스키마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외부 단계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보여준 게 아니고 일부만 보여줘도 되죠. 일부만 보여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독립성인데 데이터베이스의 추상화 과정에서 상위 수준의 스키마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스키마 정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데이터 독립성이다. 말 참 어렵죠, 그죠? 이 뭔 소리냐면은 내가 수정하고 싶어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다른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내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스템에다가 내 전화번호를 수정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영향 주면 안 되죠. 내 전화번호 바꿨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전화번호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논리 스키마를 수정할 수 있는 거고, 물리적인 거는 당연히 물리적인 걸 바꾸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그 데이터베이스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스키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지 램을 교체한다든지 뭐 CPU를 교체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다 따로 움직인다 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종류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관계형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층적 모델이 있고 네트워크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ER 관계형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ER.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거라서 요거 볼게요. 계층적은 트리 구조예요. 예를 들면은 학교, 뭐 단과 밑에 학과가 있겠죠. 학과 밑에 교수들이 있고 교수 밑에 담당 학생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계층적 모델이에요. 그 네트워크 모델인데 이거는 학생, 교수, 학과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여기에 뭐 뭐가 추가되지? 도서관 사용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여기는 필요 없겠죠. 학과랑 뭐 도서관 사용자랑 연결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트워크 모델이고,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해서 잘 만든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계형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표로 만들어진 거.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죠? 왜 일반적이냐? 이거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관계형 모델만 따로 챕터가 있을 정도로 요거만 씁니다. 자, 그럼 관계형 모델이란 뭐냐? 관계형 모델은 행과 열로 구성이 있다. 자, 행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행은 뭐예요? 열은 열 이렇게. 자, 컬런하고 로우가 있죠. 로우가 있고 컬런이 있죠. 스펠링이 맞나?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이에요? 로우가 행이죠. 이게 컬럼이 열이고,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제 말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이게 제가 컬럼이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맞나? 아니 왜 커먼이 검색이 돼? 이거 스펠링이 뭐였지? 열 치면 뭐 이거 나온 거 아니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잠시 정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거 써놓고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컬럼이라고 제가 얘기해놓고도 이거 빼먹었네. 그리고 U네요. 자,
보시면 행이 로우잖아요. 행이 뭐예요? 이거라 그랬죠. 열은 열인데 행열 구분하는 방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저도 인터넷에서 사실 본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요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행렬 이렇게 되는데 관계 구조입니다. 자, 그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테이블의 집합으로 표현한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아우,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성, 자,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재채기 수업이 잠깐 끊겼는데, 아우, 제 요즘에 다시 계절성 비염이 또 도져가지고. 자, 어쨌든, 자, 관계성을 표현한 2차원 테이블을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rel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ER 테이블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좀 이따 나오니까 ER 테이블 요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이거를 더 어려운 말로 뭐냐면 관계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계의 구조를 정의를 했다라는 건데, 뭐냐면은, 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으면은, 이 테이블은 뭐냐? 학생 테이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관계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이 학생 스키마 안에, 그 관계 스키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런 레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 이름인 학생이고, 이 학생이라는 관계 안에 있는 속성은 뭐예요? 이 속성은 학번, 이름, 학과, 주소, 지도교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관계 이름과 속성의 이름은 한번 결정이 되면은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보세요. 여기 있죠. 학생, 학번, 이름, 학과, 주소. 요 관계 스키마 요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후나 이거 바뀔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뀔 게 전혀 없죠. 추가가 되는 건 있겠죠. 그죠?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장학금 내역이라든지 누적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한다. 자, 그러면 뭐 사례 값을 보는 건데, 관계 스키마에 삽입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의 값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을 그냥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 사례는 요런 게 관계 사례인데, 관계 사례는 뭐예요? 위의 속성들은 바뀌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적이다. 근데 밑에 값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학번하고 학번은 안 바뀌죠. 죽을 때까지 안 바뀌지만 이름하고 학과하고 주소하고 지도교수 이건 바뀔 수 있죠. 이거는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 사례는 자, 튜플 속성과 튜플입니다. 또 어려운 말 또 나왔죠, 그죠? 이거 근데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죠, 그죠? 아까 전에 했던 거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보시면은 필드 얘기했었죠, 그죠? 필드 제가 속성이라고 얘기했죠. 여긴 또 뭐라 그래요? 속성이 나왔죠. 필드 속성, 또 다른 말로 열이라고 했죠. 제가 같이 행열 여기서 하는데 이게 행이에요. 이 밑으로 가니까 행인가요? 이렇게 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속성 값은 뭐냐면 열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다 속성 값이고, 행 이게 행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컬럼 C. 왜 둘 다 이걸 해서 행은 low죠. low입니다. low. R.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읽겠죠? 안 읽겠죠? 이제 평생 제가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가로, 세로 밑으로. 평생 안 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좌형 좌우 우형은 어떻게 구별해요? 군대 가면 다 돼요. 맞으면서 배우면 됩니다. 요즘 군대도 안 되지. 좌는 왼쪽이죠. 이쪽이니까 만들어내면 되지 뭐. 좌우.
못 만들겠네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에다 적어두세요. 좌우 이렇게. 자, 속성값은 관계에서 각 열을 속성이라고 얘기한다. 애트리뷰트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서는 용어로 또 떠요. 애트리뷰트.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필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용어 참 많죠, 그죠? 자, 그다음 튜플입니다. 튜플은 각 관계에서 각 행을 튜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행들을 튜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 다 튜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관계에서 정의된 모든 속성 값들의 집합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레코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코드. 이거 레코드 아까 전에 그 레코드 얘기했었죠, 그죠? 그 레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DBMS에서는 행이라고도 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로우입니다. 로우. 그리고 도메인, 각각도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메인인데 이거는 하나의 속성값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의 범위를 의미한다는 건데, 이것도 차후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튜플은 중복이 절대 되면 안 돼요. 만약 여기에 김정환이 있는데 또 김정환이 또 있다, 이게 안 됩니다. 중복을 절대 할 수 있고, 그래서 원자값이라고 또 합니다. 튜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 더 이상 자르면 안 돼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음대에서 밑에 또 잘리겠죠. 뭐 성악, 피아노, 타악기 뭐 이렇게 되면, 타악기는 피아노는 또 그대로 끝인데 타악기는 또 나뉘겠죠. 타악기는 뭐 드럼, 그다음에 이거 뭐 둥둥둥둥 하는 거 이건 뭐죠? 트럼펫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음악 쪽에는 소질이 아니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쭉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이제 더 이상 못 나누는 값을 원자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 특징은 유일성, 나 혼자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값이어야 되고, 그 아토믹 밤, 원자탄, 그 원자예요. 자, 튜플 간의 무슨 순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에 김정환이 있고 여기에 김재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김정환하고 김재민하고 이 전체 튜플이 바뀌는 거는 상관없죠. 순서는 상관없다. 순서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속성 간에는 무순서다. 속성도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거를 위치를 바꿨어요. 근데 다 바뀌어야 되겠죠. 다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바뀌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다. 근데 뭐만 하면 안 돼요? 같은 속성 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튜플이 중복되면 절대 안 된다. 중복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앞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중복되는 게, 중복이 안 된다는 게, 중복된 값이 안 된다는 게 바로 깨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키입니다. 키. 자, 키는 튜플 중에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값인데, 이 키가 세 가지 종류가 원래 여기에 더 있습니다.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 테이블이 있으면 어떤 거 하나만 보면 그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뭐죠? 이름은 중복될 수 있고, 학과 중복되고, 주소도 중복될 수 있겠죠. 근데 뭐만 지금 나만 가지고 있어요? 학번만 내가 저거죠. 나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죠. 그죠? 학번, 군대 가면 군번, 또 나만 또 가지고 있는 게 또 뭐였죠? 총번,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이제 키라고 얘기를 해요. 후보 키는 뭐냐면은, 자, 주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를 얘기해요. 자, 요 학생 테이블에서 주키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이름은 안 된다 그랬어요. 학번, 또 지금 여기 없긴 하지만 또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도 나만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되냐? 이 후보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보 키 이 두 개 중에 실제로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근데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키에서 탈락이에요. 근데 학번은 평생 안 바뀌죠. 그래서 학번이 뭐가 되냐? 주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키는 관계에서 여러 튜플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튜플 중에 하나의 그 나만 딱 가지고 있는 거, 학번 같으면 딱 나만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외래 키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도교수라는 키가 있는데, 자, 지도교수 보면 0001, 0015, 2, 22, 3 이렇게 있죠. 근데 요것만 보면 지도교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은 이 1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1을 쫓아갑니다. 자, 교수 번호 쫓아갔네? 그럼 뒤에 정보가 뜨죠. 그죠? 그럼 나는 여기에서 뭐만 가지고 오면 돼요? 지도 교수 번호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나머지는 가져올 필요가 없죠. 가져올 필요 없어요. 왜? 쫓아가 보면 보이니까. 그럼 중복을 최소화시킨 거죠. 만약에 얘까지 여기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은 우리 학과 테이블에 교수 이름, 연구실, 교수 전화번호 이것도 몇 개가 중복이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또 더 중복이 돼 버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가지고 온데 주키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됐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유지를 한다.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을 연결해 주는 거를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교수 테이블에 있는 교수 번호의 주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주키가 사용이 됐다. 다른 테이블에서. 그러면 그걸 이제 외래 키라고 얘기합니다. foreign key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사용되면은 바뀌는데, 자 보시면은 속성 이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교수 번호인데 딴 데서 보면 지도 교수라고 떠 있죠. 이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뭐만 안 바뀌면 돼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만 안 바뀌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ER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내가 여기에서 학생을 한 명 더 삽입하고 싶다. 이때 사용하는 게 insert입니다. insert. 네, 삽입이겠죠. 그럼 지우는 거 뭐겠어요? 지우는 건 delete. 010 있는 거 지우라고 delet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난 전화번호가 수정이 됐네. 전화번호를 학년 수정이 됐어요. 수정 update. 쭉쭉 넘어가죠. 앞에 거 어려운 거 쭉 넘어가니까 뒤쪽은 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select. 이건 뭐냐?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 교수야. 교수였다가 이번에 뭐 6월달 생일인 사람만 한번 검색해 볼까? 그럼 딱 검색을 했어요. 그럼 6월달 생일인 사람들의 정보가 딱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select라고 얘기합니다. 전공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 테이블을 짜고 업데이트하고 뭐 델리트하고 크레이트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공이 아니고 교양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IT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B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정의는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고 구축을 하고 조작을 하고 제어. 조작하고 제어하고 같은 말 아닌가요? 살짝 다릅니다. 이게 영어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영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좀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어색하죠. 저도 사실 좀 어색합니다. 자, 정의는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김정한 교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요. 구축은 짜는 거죠. 자, 조작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학생들 자, 이번에 듣는 학생들 중에 서울에 사는 한 사람 몇 명이지? 부산 사는 사람 몇 명이지? 대전 사는 사람 몇 명이지? 이렇게 보는 게 조작이고요. 제어는 뭐냐? 자, 이 학생은 내 수업을 안 들으니까 삭제. 다른 학생이 내 수업을 듣고 싶어 하네, 추가. 이렇게 하는 게 제어입니다. 좀 다르죠? 조작과 제어. 그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고, 자, DBMS 구성은 저장 관리자, GD 관계자, 인터페이스 도구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GD예요. GD.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짤 필요가 없다는 거.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거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는 쉬워요. 쉽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전공 아닌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지, 전공하는 친구들 이거 진짜 완전 꿀이에요, 꿀. 데이터베이스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IT 쪽으로 취업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데이터베이스 이거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요 자격증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취업이 됩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회사 차고 넘치거든요. 자, 그다음 DBMS 그 종류인데 제일 유명한 게 MySQL하고 오라클이죠. 오라클 같으면은 이번에 완전 떼돈을 벌 뻔 하다가 그 오라클이 인수한 자바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자바가
그 구글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좀 얘기하면은 좀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벌써 기네요. 엄청 길어지긴 한데 뭐 소송 걸리고 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 오라클이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오라클이 졌어요. 수십 조가 걸려 있는 소송이었는데 오라클이 졌어요. 이겼으면 구글이 오라클한테 수십 조를 물어줬어야 되는데 구글이 지는 걸 바랬는데 구글이 이겨버렸죠. 이겨버려가지고 뭐 있는데 뭐 자세한 뉴스는 오라클 자바 구글 치면은 나올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DBMS가 MySQL하고 오라클인데 일반적으로 사실 MySQL이 거의 좀 잡고 있죠, 그죠? 거의 잡고 있고 오라클도 사실은 뭐 많이 쓰긴 하는데 MySQL은 많이 씁니다. MySQL 사실 뜬 이유가 뭐냐면 뒤쪽에 나오니까 뒤쪽에 좀 이따가 SQLite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SQL 서버 전혀 안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인텔 기반의 서버 컴퓨터에 쓰는 건데 인텔 기반의 서버에서 이거를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워크스테이션 좋은 거 사가지고 MySQL이랑 오라클 이게 프로그램이 더 좋은데 이거 쓰죠. 자, 그 다음에 ODBC 이거는 여러분들 저 어디냐 윈도우 돼 있어요. 윈도우에도 제어판 들어가보시면 ODBS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뭐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SQLite인데 이게 아주 이거 덕분에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면은 SQL을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연락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죠. DBMS가 필요한데 기존 건 용량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용량이 너무 크니까 야 이거 좀 다르게 한번 수정해서 좀 해보자. 오케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DBMS예요. 네, 데이터베이스 라이트예요. 라이트 가볍죠. SQLite SQL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가볍게 구현이 된 겁니다. 완전 꿀이죠. 개꿀다리죠. 자, 탑재 빠르고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iOS나 안드로이드 뭐 아무도 다 써요. 다 씁니다. 이 자존심 강한 iOS 놈들도 이 애플 놈들도 이걸 씁니다. 그럼 얼만큼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소스도 되고 무료로 공개해가지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SQL 한번 설치해 보세요.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시험은 뭐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이거는 근데 중간고사는 이거 범위 안 들어가요. 중간고사 범위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말고사 준비 잘 기말고사 때 넘어가니까 기말고사 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시험날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